자, 이번 시간엔 등비수열을 할 건데, 등비수열을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 S의 N, 요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혹은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열의 합 S의 N이다. Sn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구해봤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from 1 to n이라 그랬죠.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AN은 n번째 항이죠.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등차 등비가 아니라, 등비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이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SN, N항까지 합. 네.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 개가. 자, N항까지 합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라고 했으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네. N-1번째, 그 다음 N번째.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럼 S에 내가 N-1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from 1 to N-1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A의 N-1까지 아니냐. 자,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N번째 항하고 수열의 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여기 양쪽, 네, 여기하고 여기 다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다 지워진다,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n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n에 1 넣었다 그러면 a1은 s1 빼기 s0 안 나오죠. a1은 s1 뭐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a1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n이 두 번째 항, n이 2 이상인 경우부터 항상 성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뭘로 볼 거냐? S의 1. 처음에 S의 N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1 넣은 값, 그걸 첫 번째 항으로 살펴본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요거 간단하게 좀 알아두셔야 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말이,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수열의 합을 알면 나는 그 수열의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뭐다라는 걸 항상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수열의 합을 알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은 S1 값으로 가져간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네,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등비, 비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거, 더해가면서 만든 거 등차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만든 수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이 있으면 이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요. 두 번째 항 A1의 R이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한 번 더 곱한 거다. 여기에 곱하기 R, 곱하기 R, 여기도 곱하기 R. 이렇게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반드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몇 번? N-3번 곱해진 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n-1개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외워두셔야 되겠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R은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 네, 그러면 어떻게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나왔느냐, 그거 뭐 찾으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금방, 등비 수열의 일반항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차 중항도 살펴봤으니 등비 중항도 한번 살펴보자.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건 A, X, B가 B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등비, B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A분의 X와 X분의 B라는 값이 당연히 같을 거다. 그게 공비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은 AB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관계식 있을 수 있다. A, X, B가 등비 수열이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건 양 끝에 곱값 같다. 뭐 루트 씌우시는 안 되고, 네,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X제곱은 AB다. 이런 관계식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네, 간단합니다. SN이라는 식은 어떻게 되겠다?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다음에 세 번째 항 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 아니냐? A, R의 n-1이다.
자, 이번엔 등차수열하고 유사한데, 이번엔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한 걸 생각을 해보겠다. 네.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해버리면, 여기에다가 R이 곱해진 건 여기에다 쓸게요. 한 칸씩 밀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쭉 가다가 A, R의 n-1에다가 여기에다가 R이 곱해진 거 A,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다 똑같으니까 날려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빼버리면 날아가죠. 그래서 1-R의 S의 n 값이 A 빼기 A, R의 n제곱이다. 즉 A의 1-R의 n제곱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 0이 아닐 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공비가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공비가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n항까지 합은 이렇게 됩니다. 1-R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다. 요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고요.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자리를 바꿔서 R-1에 A R의 n제곱 빼기 1로 두시면 계산하면 조금 더 계산이 부호가 좀 더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 항 개수고요. A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 다음 n n 항의 개수 A 첫째 항 뭐 R 공비 이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공비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식에서 한번 볼게요. 공비가 1이면 A 더하기 A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오니까 n항까지 합은 A가 n개 있다 이렇게 나뉘어질 거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전혀. 근데 등비수열 자체 요 식을 뭐 이거는 요 관계식도 근데 등비수열 합 이거 무조건 또 기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기억을 하시고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쓰여지는 얘를 활용해서 접근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요즘 잘 안 나오긴 한데 뭐 내용이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게 적금인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적금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적금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 적금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적금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매달 혹은 매년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계속 넣을 거예요. 일정 금액을 계속 넣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매월 초에 넣든 뭐 말에 넣든 돈을 이렇게 계속 넣어요. 그래서 1년에 1년짜리 정기 적금이다라는 말은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넣어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2번 넣으면 120만이잖아요. 원금만. 근데 그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 이자까지 붙어서 다 나오는 우리가 찾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적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근데 적금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원리합계라는 식, 원리합계. 원금하고 이자 합하는 거 있죠? 요거 로그에서 나왔었는데, 지수로그 파트에서 나왔었는데, A가 일정 비율로 계속 n번 변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변한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그에서 봤었죠. A가 R이라는 이율, 일정 비율 R이라는 값으로 n번 변하게 되면 저렇게 변해 있을 거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네, 이제 적금. 처음에 내가 맨 처음에 A라는 돈을 넣었다. 그 다음번에도 A라는 돈을 넣을 거고 한 달 후에 또 A라는 돈을 넣을 거고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돈을 A라는 걸 n번째 마지막으로 돈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한번 변하고 나면 A의 1 플러스 R로 변해 있겠죠. 얘 하나가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그죠? 저렇게 조관계식 따라서 A가 이자가 한번 붙으면 이렇게 변해 있을 거다. 그럼 요거 전에 넣은 건 얼마겠느냐? 요거 전에 넣은 거는 이자가 얘보다 한 번 더 일찍 들어갔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있을 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올라오면 맨 처음에 넣은 돈은 얼마로 변해 있을 거다?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변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돈을 n번 넣었으니까 이자가 n번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돈은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찾는 돈은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점점점 해서 내가 돈을 n번 넣었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 n 항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로 되어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생각을 해버리면 1 플러스 R에서 빼기 1 첫째 항 A의 1 플러스 R 공비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뭐 공비는 요 지워버리면 뭐가 되겠다. R만 남겠죠. R. 그래서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냐 혹은 요게 A의 1 플러스 R이 아니라 요게 A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딱 넣은 그 순간에 돈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자 붙을 시간이 없잖아요. 요거는 내가 돈을 넣고 이자 붙을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이자 붙을 시간이 지나서 한 달 후에 찾는다. 예를 들면 접근 같으면 한 달 후에 찾는다라는 의미고 돈을 넣은 그 순간에 내가 다 찾아버리는 상황이라면 A가 그냥 A인 상황이고 요 전에 들어온 건 A의 1 플러스 R.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돈은 A의 맨 처음 넣은 돈은 A의 1 플러스 R N-1 이자가 한 번씩 다 덜 붙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넣은 그 순간을 다 찾는 경우.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데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첫째 항만 A로 좀 바뀌어 있다. 이게 좀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으로 적금은 이런 문제고 아마 거의 안 보지 않을까 안 보게 될 것 같은데 네. 요 두 개의 상황의 차이는 돈을 넣고 바로 찾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 1 플러스 아니라 그냥 A인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 차이가 생긴다. 요거는 이자가 한번 붙을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넣은 돈을 이자가 붙은 시간이 지나서 찾는 거. 요거는 돈을 넣고 바로 다 찾는 거. 요게 차이가 좀 생긴다. 옛날에는 요게 좀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봐서는 많이 좀 생략이 되고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식 자체는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책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설명을 필요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옛날에는 좀 중요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기억을 좀 하시고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